드디어 카페 문이 열리고 마롱이가 전용석에 떡하니 자리를 잡습니다. 마카롱을 사러 오는 건지 마롱이를 보러 오는 건지 어느새 마롱이 주위엔 손님들이 바글바글. 인기가 장난 아니네요. 이 구역에선 내가 제일 잘 나간다냐. 마롱이가 좋아하는 간식을 따로 챙겨오는 손님도 있답니다. 마롱이 보러 올 것 같은데. 귀여워. 카페 직원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틈날 때마다 마롱이와 시간을 보낸다는데요. 얘를 보려고 들고 사냥놀이 담당을 자처하는 직원도 있답니다. 옛날엔 되게 좋아했는데 이제 별로 안 놀아주더라고요. 아하, 좀 더 분발하셔야겠어요. 요새 내가 좀 피곤하다옹. 한바탕 점심 손님이 다녀가고 드디어 자기만의 시간을 갖게 된 마롱이. 그런데 이때 이건 다른 고양이 소리. 소리가 들린 곳은 카페 위쪽. 그런데 마롱이가 한다름에 올라갑니다. 마롱이 남자친구라도 온 거니? 아니면 유교? 어머, 새끼 고양이? 아장아장 걸어 나온 새하얀 악갱이. 그리고 뒤이어 한 마리 더 추가요. 지붕 위에 악갱이가 2마리나? 서로 닮은 듯 또 안 닮은 마롱이와 새끼냥이들. 새끼 2마리 있어요. 마롱이가 엄마인 거예요? 네, 엄마죠. 6주 전 쌍둥이를 낳았다는 마롱이. 첫째는 오묘한 눈 색깔을 가진 오드아이 다롱이. 둘째는 엄마를 쏙 빼닮은 턱시도냥 복동이. 그런데 마롱이는 이번이 첫 출산이 아니랍니다. 마롱이가 진짜 만신창이가 돼서 나타난 거예요. 애기들 소리가 요 위쪽에서 들린 거 보니까 위에 어딘가 공간에서 있겠구나라는 정도만 알았고요. 얼마 못 가서 이제 새끼들 울음소리는 안 나더라고요. 지난 4월 첫 출산한 마롱이.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새끼들을 모두 잃었는데요. 그 뒤로 집사와 직원들이 정성을 다해 돌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6주 전 지금의 2 깜찍한 새끼냥 다롱이와 복동이를 낳았습니다. 탯줄을 마롱이가 못 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매니저님이 또 가위 소독해서 잘라주고 했죠. 새끼들을 잃었던 아픔을 다시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최선을 다해 출산을 도왔다는 집사와 직원들. 그 정성이 통한 걸까요? 다행히 2 녀석 무럭무럭 포동포동 잘 자라고 있습니다. 쌍둥이들은 언제나 마롱이 옆에 딱 붙어 다닌다는데요. 너희 정말 엄마 껌딱지구나. 그래도 1달이 넘게 새끼들을 보살피다 보면 마롱이도 피곤할 터. 그래서 집사도 힘이 닿는 데까지 돕는답니다. 모유 수유를 서서히 줄일 수 있도록 이유식을 준비하는데요. 잘은 모르지만 일단 애기들은 불려서 줘야 될 것 같아서 불린 거는 애기들 주고 안 불린 거는 마롱이 먹으라고 일단 한번 냅둬보려고요. 새끼들이 맛있게 먹어주길 바라며 냥이들이 있는 지붕 위에 준비한 이유식을 놓아보는데요. 잘 먹어주면 좋으련만 녀석들 어째 근처에도 안 옵니다. 그런데 사실 집사에겐 큰 걱정이 따로 있습니다. 내려오진 않아요. 그 새끼들은 지붕 위에서만 계속 생활을 지금까지 해왔고요. 새끼들을 굳이 물고 올라간 것 같아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쭉 지붕 위에서 지냈다는 새끼들. 출산 다음 날 새벽 아무도 없는 사이 마롱이가 새끼들을 물고 올라갔다는데요. 출산 직후라 몸도 쇠했을 텐데 참 열심히도 옮겼답니다. 그 후 카페 테라스 위 지붕과 화장실 위에서만 지냈다는 녀석들. 절대 내려올 생각이 없다는 듯 지붕 위에 완전히 정착했답니다. 해가 저무는 저녁. 귀여운 목소리로 엄마 마롱이에게 말을 걸며 깜찍하게 놀기 시작한다는 녀석들.
이 시간이 다롱이와 복동이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 때. 그럼 마롱이도 엄마로서의 본격 육아를 시작합니다. 급하게 일단 체력부터 충전하는 마롱이. 그런데 사료 한 입 채 씹기도 전에 다롱이가 말썽입니다. 엄마를 애타게 부르는 다롱이. 스스로 한 발 한 발 올라가 보는데요. 엄마의 관심 속에 오르기 성공. 잘했으니까 집사가 좀 맘마 먹자. 그런데 마롱아, 너 어디 보고 있는 거야? 아이고 깜짝이야. 지붕 밑에 팬클럽이 와 계셨네요. 쉴 새 없이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에 녀석들 앙증맞게 포즈를 취해봅니다. 원조 스타 엄마 마롱이도 찰칵! 갑작스런 팬미팅이 끝나고 마롱이가 잠시 쉬는 동안 폴짝폴짝 뛰어노는 새끼들. 밥 먹었더니 기운이 넘치나 보네요. 그런데 얘들아, 그러다가 밑으로 떨어지면 큰일 나. 조심조심 놀아야지. 하지만 새끼들은 아랑곳 않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급기야 지붕 구멍으로 들어가기까지. 육아는 고양이도 힘들긴 마찬가지. 새끼들에게서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데요. 특히 천방지축 다롱이는 계속 지켜봐야 한답니다. 그런데 모서리가 좀 날카로워 보이는데. 게다가 미끄러질지도 모르는데 지붕 끝에서 뛰기까지. 그렇다고 복동이라고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엄마의 눈을 피해 지붕 위 패널에 올라간 녀석. 복동아, 내려오렴. 녀석들의 위험천만한 지붕살이에 집사 역시 걱정이 되는 건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위쪽 지붕은 일단 경사도 많고 비가 왔다 그쳤다가 반복되면서 위쪽에 있는 구조물들이 이렇게 약간 습해지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안 좋고. 우당탕탕 하루가 지나고 드디어 카페 마감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두리번대며 애타게 울기 시작하는 마롱이. 허둥지둥 뭔가 이상한데요? 뭔가를 찾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고 보니 다롱이는 보이는데 엄마를 꼭 닮은 복동이가 보이질 않습니다. 지붕 위에만 있던 녀석이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건지. 집사도 상황 파악을 하던 그때 벽 뒤에서 들리는 울음소리. 한달음에 달려간 마롱이가 위치를 알립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고양이 울음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리는데요. 다급해진 집사가 나섰습니다. 급히 벽에 구멍을 뚫기 시작하는데요. 어미가 데리고 내려온 것도 아닌데 그렇다면 분명 떨어진 것. 애기 불러봐. 애기 빨리. 집사의 마음이 급해집니다. 아가야. 불안감에 더 힘을 내보는 집사. 결국 벽에 구멍을 내는데 성공. 그런데 복동이가 보이질 않습니다. 분명 이 안에서 울음소리 났는데. 아, 잔뜩 겁을 먹고 구석에 있었네요. 마롱아 여기. 여기 들어가. 마롱아. 복동이 무사한 걸 확인한 집사는 마롱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구멍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마롱이도 조심스레 벽 안으로 들어가 보는데요. 도대체 지붕에서 어쩌다 여기로 떨어진 건지. 마롱이가 야무지게 물고 나오며 복동이 구출 작전 성공. 그런데 뒤도 안 돌아보고 새끼를 물고 다시 지붕 위로 올라가 버리는 마롱이. 많이 놀랐지. 다시 평화를 찾은 마롱이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쌍둥이들은 지붕 위에 있네요. 그래도 어젯밤 놀랐을 마롱이를 위해 특식을 준비해주는 집사. 마롱아, 많이 먹고 기운 내렴. 무탈하게 하루가 흐르긴 했지만 냥이들을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특명 지붕에서 내려오게 하라. 일단 놀이 담당 직원이 먼저 장난감으로 유혹해봅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마롱이네 새끼들. 그렇다고 어제 같은 일을 또 겪을 순 없습니다. 이번엔 집사가 직접 나섰는데요. 새끼들이 가까이 내려와 있는 틈에 데리고 내려와 볼 생각입니다. 조심스레 올라가서 다롱이에게 슬며시 손을 뻗어보는데요. 봤어요? 방금 잡았는데 손을 무네요. 심술을 내며 뒤도 안 돌아보고 올라갑니다. 하지만 새끼들이 걱정되는 집사는 좀 더 시도해봅니다. 아, 나 안 내려갈 거야. 다시 사고가 있을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 되고요. 지붕 위에서는 얘네 혼자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보다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주면 좋죠. 그리고 또 하나의 걱정이 있답니다. 일단 제일 걱정은 마롱이 중성화거든요. 지금 마롱이는 워낙에 몸집도 작은 상태고 좀 마른 편이거든요. 근데 얘가 3번째 임신까지 해버리면 진짜 얘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날이 갈수록 쌓여만 가는 걱정거리. 마롱이의 위험한 육아를 끝낼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오늘도 해결사 미아홍철이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양이를 부탁해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마롱이네 가족 잘 부탁드립니다. 이 친구가 오늘 주인공 마롱이. 마롱이에요. 아, 안녕. 오, 시크한데요? 근데 자꾸 이쪽을 보는 거 보니까 이쪽이 뭔가 좀 신경이 쓰이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새끼들이 지금 지붕 위에 2마리가 있어요. 낯선 미아홍철을 보고 새끼들에게 가는 마롱이. 올라가네. 그러면 이쪽 공간에 지금 새끼들이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원래는 위쪽 지붕에서 위쪽 공간에서 살다가 지금 한 2, 3일 전부터 여기 아래쪽에 내려왔어요. 지금 새끼 부르는 소리인데요. 부르면 새끼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고양이, 엄마 고양이랑 새끼 고양이들도 계속 의사소통을 소리로 하는데 지금처럼 울면서 뒷부분에 약간 으르르르 소리가 나듯이 이렇게 길게 빼서 울 때 이제 보금자리로 돌아갈 때 새끼들 부를 때 엄마 왔다라고 이제 저렇게 이제 부르면 새끼들이 이제 엄마 왔구나, 이제 안전하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나오거든요. 사람한테 내는 소리, 요청하는 게 있을 때는 되게 클리어하게 그냥 냥! 야옹. 네, 그냥 진짜 야옹이에요. 아, 네. 이제 본격적으로 마롱이네의 문제를 풀어볼까요? 새끼들에겐 지붕이가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 급기야 복동이가 위에서 떨어져 구출해야 하는 돌발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새끼를 한번 이제 어떻게 데리고 내려오고 싶어서 제가 손을 뻗어서 잡았더니 갑자기 막 하면서 네. 깜짝 놀랐어요. 저 출산할 때 만졌었던 느낌하고는 너무 달라서 얘도 야생이구나 싶었거든요. 당연히 움켜 잡는다는 거는 되게 위협적인 행동이에요. 새끼 고양이는. 왜냐면 사람하고 터치도 아직 해본 적이 없는데 네. 갑자기 움직임을 자기 마음대로 못하게 잡힌다는 거는 혹시 나 죽을 수도 있겠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트라우마가 생길 확률이 있어요. 제가 성급했네요. 만약에 우리가 억지로 새끼들을
데리고 내려왔다 네. 라고 하면 마롱이가 다시 물고 올라갈 거예요. 데리고 내려와도 소용이 없을 거란 말인가요? 하긴 그러고 보니 복동이 구출 후 마롱이는 다시 새끼를 물고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어허, 대체 마롱이가 지붕 위 육아를 고집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는 다 대처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새끼들까지 있는 상태에서 이를테면 이 새끼들 신경 써야 되지? 다른 사람 오는 거 신경 써야 되지? 너무 밑에서는 위험 요소가 많죠. 마롱이가 지금 하는 행동들을 보면 모성애가 진짜 강해요. 아, 네. 한번 새끼들을 잃었던 아픔 때문일까요? 마롱이는 유난히 모성애가 강한 편이랍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롱이도 지붕 위에서 떨어진 적이 있다는 것. 잘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니 기왕에 내려온 김에 지붕 생활을 청산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든 지금 지키고 자기가 생각하는 안전 공간에 지금 두려고 하는 게 마롱이한테 안전한 공간은 새끼들한테도 안전한 공간은 아직 아닌 거죠. 네. 이를테면 그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어른들이 가는 수영장하고 어린이들이 쓰는 수영장은 깊이가 다르잖아요. 네. 근데 이 아래 공간은 아직까지는 새끼들한테는 깊은 수영장인 네. 거죠. 아직 데려올 준비가 안 된 거죠, 새끼들한테. 평소 북적이는 아래 공간은 새끼들에게 매우 위험한 공간으로,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지붕 위는 안전한 공간으로 엄마 마롱이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 영상을 유심히 보던 미아홍철. 지금 보니까 마롱이 두 마리 새끼가 색깔이 완전 다르잖아요. 네. 한 마리는 심지어 눈 색깔도 양쪽이 네. 다르죠. 오드 아이죠. 아빠 고양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진짜요? 같은 날 나는데요? 고양이들은 원래 중복 임신이라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배란 자체가 교미 후 배란을 하기 때문에 발정기에 사실은 되게 여러 마리의 수컷 고양이들하고 교배를 하고 그 대신에 다양한 수컷의 새끼를 출산할 수가 있어요. 한 번에. 충격. 네. 어쩐지 너무 안 닮았더라. 보통은 12주령까지를 사유아식이라고 보거든요. 12주야. 네. 이때는 뭐 천둥벌거숭이라고 우리가 부르듯이 잘 몰라요. 엄마 고양이한테 이것저것에 대해서 배우고 거기에 자기가 또 경험하고 하면서 뭔가 위험한 공간, 위험한 것,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얘네들을 또 배워나가는 거거든요. 학습하는 거라서 분명히 이제 엄마가 데리고 다니기 시작할 시기가 지금 오고 있네요. 지금부터는 얘네들도 조금씩 움직이는 행동 반경을 넓혀 나갈 거고, 그리고 새끼 고양이가 성장하면 당연히 데리고 내려와요. 자기가 대처할 수 있고 알려줄 시점이 되면 데리고 내려오는데 아직은 그럴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숨겨뒀던 거고. 그런데 갑자기 마롱이가 새끼와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지금은 마롱이가 내려오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방금. 마롱이도 지금 좀 답답한 거예요. 와도 되는데 새끼들 오고 오면 어떻게 가 저기를. 이리 와. 어떻게 가요? 지금 딱 이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제 마롱이도 새끼들이 내려올 때가 됐다고 판단한 걸까요? 단 한 가지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네. 이 위쪽 공간과 아래쪽 공간을 이어주는 이 수직 공간 연결 공간이 새끼 고양이들이 이동하기에는 너무 불안정해요.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공간이 한 50cm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게 딱 성묘들이 오갈 수 있는 높이 정도이고요. 보통은 좀 노묘 그리고 좀 새끼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절반 정도 높여야지 이동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롱이가 보기에 이제 준비가 됐고 새끼 고양이들 이제 아래쪽 가서 내가 밥 먹는 것도 좀 보여주고 이렇게 사람들하고 지내는 거에 대해서 내가 알려줘야지라고 하더라도 새끼를 데려오기에 너무 길이 험난하면 그게 더 더뎌질 수가 있거든요. 네.
내려오기 힘든 구간만 보완해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지금도 유선 불어 있고 누르면은 이렇게 아, 지금처럼 나와요. 집사님이 몸이 약한 마롱이가 또 임신을 하게 될까 봐 늘 걱정이셨어요. 한참 지금은 에너지도 모유 수유를 하면서 많이 뺏기고 있고 그래서 모유 수유를 하고 있는 중에는 호르몬 영향 때문에 발정이 쉽게 오지는 않습니다. 수술 시기는 보통은 이 유선이나 이런 게 다 불었던 게 다시 정상화되고 나서 보통 출산하고 그래도 10주에서 12주 정도는 지나야지 10주에서 12주. 네, 좀 더 안전하게 마롱이가 수술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집사님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다음 날 바로 길을 만들어주는 집사. 뭐 하는 거냐? 그런데 다롱이 너 지금 내려오는 거야? 아유 참 잘했어요. 그로부터 며칠 후. 어머나 다롱이 벌써 2단계나 내려왔네요. 다시 오르기도 하고요. 여기 좋다냥. 복동아 너도 내려와라. 마롱이를 최대한 서포트를 해주고 아가들도 제 힘 닿는 데까지는 최대한 서포트를 해줘서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습니다.